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고용주를 위한 취업비자의 모든 것 제3편 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첫 번째 제1편에서 취업비자라는 게 호주 정부는 왜 만들었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영상에서는 공식처럼 이러면 비자 나온다, 이렇게 잘못 알려진 내용들에 의존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리와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자, 이 1부, 2부를 듣고 나면 왜 필요하고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다까지는 알겠고 고용주의 자격 조건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구나를 기본적으로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제 3편, 이제 실전편이 되겠습니다. 자, 고용주분들은 그래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호주 이민성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취업비자를 통해서 외국인 숙련 기술자들을 고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업비자 중에서 여러가지 이야기, 비자 종류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TSS 비자 이야기했고, 그 다음 대표적으로 ENS 비자를 이야기했죠. 그리고 조금 변칙, 변종이라고 할 수 있는 494 비자, 지방지역에서 고용주 스폰서를 받게 되는 비자라고 봐야 되는데, 자, 그럼 먼저 TSS 비자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심지어는 이제 창업한, 갓 개업한 회사조차도 스폰서십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호주 내부에 있는 로컬 인력에서 내가 원하는 직원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 숙련 기술자를 뽑아야 된다. 그리고 그 자리는, 그 포지션은 풀타임이다. 그리고 나는 이 직원에게 annual market salary rate, 호주 직원이라면 이 정도 직종에서, 직급에서 받아야 되는 그런 마켓 샐러리를 줄 것이 분명하다. 이런 부분들을 소명할 수 있게 된다면 TSS 노미네이션이 승인되게 됩니다. 조금 어렵나요? 다시 가볼게요. 자, 합법적으로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를 증명해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ATO에 제대로 된 세금을 내고 있고 등록이 SE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ABN과 ACN이 정상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겠어요? 임대업장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사무실은 필요 없더라도 일감을 따낼 수 있는 정상적인 능력이 있는 내용들을 보여야 됩니다. 건설 업계에서는 예를 들어 빌딩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업체임을 보이기 위해서 워크 커버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인슈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 놓았음을 보여야 내가 합법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음을 소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호주 로컬 시장에서 내가 직원을 못 구했다는, 광고했는데도 못 구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인더스트리 현황 자체가 일꾼이 너무 없다를 보인다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제뉴인하게 풀타임으로 그 업종이 그 자리를 메꿔줄 사람을 뽑겠다는,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 아래에서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호주 로컬에 없으니 해외 기술 인력을 뽑겠다, 또는 비자가 없이, 그러니까 영주권 없는 임시비자 소지자라도 호주 내에서 만난 이 사람을 지명하겠다라고 보여야 되겠죠. 풀타임이다, 일감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해서 서면으로 변론을 하거나, 아니면 일감 자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젝트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이는 방법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애뉴얼 마켓 샐러리는 시장에서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이면 되는데 법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호주 직원이 동일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받고 있는 급여가 애뉴얼 마켓 샐러리가 되는데, 이게 53,900불보다 낮으면 안 되죠. 조금 어려워지고 있죠. 간단한 방법은, 내가 정말 사람 필요해? 그리고 뽑은 사람에 대해서 급여 줄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있어? 자, 이쯤 되면 이민 변호사랑 상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자격 조건이 될 것이냐, 그리고 TSS 비자를 활용할 수 있는 직종이냐, 그리고 이 사람을 과연 뽑을 수 있겠느냐, 이런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점이 되게 됩니다. 그냥 사람 하나 더 있으면 뭔가 좋겠지라는 건
genuine하게 필요하다를 보일 수도 없고 풀타임 자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도 되지 않습니다. ENS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뭐 TRT와 다이렉트 엔트리 뭐 있지만 ENS는 사실 스폰서십이 필요한 게 아니고 바로 노미네이션을 주는 거예요. 노미네이션을 지명하는 겁니다. 그 직원을. 이 사람이 이 자리에 필요한지 이걸 보여야 됩니다. 회사에 genuine하게 포지션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아까 TSS에서 이야기했던 유사한 내용들, 특히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annual market salary를 줄 수 있어야 되고 재정적 능력이 충분함을 보여야 됩니다. 식당이라면 가게가 잘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 손님이 얼마나 오고 있고 매출 추이는 어떻게 되고 있고 카운슬러부터 푸드 비즈니스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 주류를 팔고 있다면 주류 면허가 정상적으로 붙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겠죠. 4구사 비자는 조금 더 나아가서 바로 지방 지역에 있어야 되고 그 포지션 자체가 지방에 있어야 됩니다. TSS 비자와 494 비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TSS 비자는 포지션별로 KVAC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셰프라고 하면 뭐 일반 캐주얼 패스트 다인 뭐 이런 곳에서는 셰프 자리가 안 나와요. TSS 비자는. 하지만 494 비자는 그런 KVAC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조금 더 쉽게 그 포지션을 지방 지역에서 노미네이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ENS, TSS를 가지고 있을 때 TRT로 가거나 아니면 다이렉트 엔트리를 하거나 각각 자체가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나 실전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사장님, 여러분들 회사에 정말 그 자리 필요합니까? 풀타임으로. 그리고 급여 줄 능력 됩니까? 그리고 그 급여를 시장 급여보다 싸게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남들 받을 만큼 정상적으로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민성이랑 이때까지 거래하는 과정에서 adverse information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 보십시오. 사람 뽑기 요즘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나 가리지 않고 지금 해외 기술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지금 높이고 있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사람 좀 뽑게 해달라고. 비자 좀 줘서 많이 좀 데리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자, 그 내용들이 National Jobs and Skills Summit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표가 될 터인데 이 채널을 통해서 고용주를 위한 취업 비자 계속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편부터 이제 도표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공식적인 내용들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할게요. 들어가세요.